젠장. 다들 철수하는 판국의 베트남이라니. 운도 지지리도 없지. 때는 1972년. 나는 본의 아니게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나의 훈련소 동기인 윌리엄과 제이콥이 함께해서 그나마 위안이 되긴 했지만 정부에서 베트남 철수를 선언하여 다른 병사들 모두 복귀를 하는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베트남에서의 나의 첫 임무는 사이공에 있는 어느 낡은 상점을 수색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베트공의 게릴라 일부가 숨어들어서 공작 활동을 벌인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점을 수색했을 때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이렇다 할 증거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수색을 마무리한 후 기지로 복귀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숲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는 게 좋을 게야. 웬 노파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지만 우린 그 말을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로부터 3일 후 나와 동기들이 정찰했던 상점 근처의 숲으로 수색을 나갔던 다른 부대의 병사 수십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단체로 탈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베트공에게 붙잡혀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야 했다. 나와 동기들 역시 실종된 병사들을 찾는 임무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몇 시간에 걸친 수색 작업에도 사람의 발자국은커녕 산짐승의 흔적조차 없었다. 우리 소대의 소대장인 로저스는 기지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고 숲을 막 빠져나오고 있던 그때 동기인 제이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소대장님, 여기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처음 정찰을 나왔을 때만 해도 사원 같은 것은 없었다. 당황해서 제이콥의 뒤를 따라가 보니 기이한 분위기에 사원이 나타났다. 다들 정찰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못 봤던 모양이군. 그렇게 말하는 로저스는 낡은 사원을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곳을 대충 둘러본 후에 복귀를 했다. 다음 날 불침번이 베트공의 게릴라 2명을 생포해 왔다. 로저스는 그들을 앉혀놓고 폭력을 가하며 신문했지만 베트공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악을 쓰고 울기만 했다. 그나마 베트남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제이콥이 와서 통역을 했는데 녀석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다. 소대장님, 이놈들이 실종된 우리 쪽 병사들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자신의 동료들이 사원에서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제이콥의 말인즉슨 우리 쪽 병사들이 실종되었던 그날에 베트공들 역시 정찰에 나섰는데 자신의 동료들이 문제의 그 숲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사원은 바로 우리가 어제 발견했던 의문의 그 사원이었다. 하지만 로저스 상사는 붙잡힌 베트공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저놈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겠지. 저놈들 협박을 하든 고문을 하든 해서 어떻게든 입 열게 해. 하지만 제이콥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다며 난감해했다. 그때 포로로 잡힌 2명의 베트공 중에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어떤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던 제이콥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뱀 같은 생명체가 산다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음 날 로저스가 우리에게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다. 나와 윌리엄 그리고 제이콥 단 3명만 그 숲으로 정찰을 가라는 것이었다. 나와 동기들은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였지만 상사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숲에 다다랐을 때 우릴 발견한 베트콩 게릴라들이 사격을 가했다. 격렬한 전투는 날이 저물도록 계속되었고 수세에 몰린 우리는 일단 문제의 그 사원으로 몸을 숨겼다. 도주하는 우리를 뒤쫓던 몇 명의 베트콩들은 우리가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뭔가에 잔뜩 겁을 먹은 듯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쳤다. 우리는 사원에서 밤을 보낸 후에 날이 밝는 대로 복귀를 하기로 했다. 나는 베트콩들이 도망치면서 했던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 콘롱. 그들이 달아나면서 외쳤던 말은 바로 콘롱이었다. 제이콥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녀석은 다리에 총성을 입은 윌리엄을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총을 정리하고 자리에 누워 사원의 벽을 바라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원의 벽에는 뱀처럼 기다란 몸통을 가진 용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용이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잠시 후 환한 달빛이 사원 안을 비추면서 곳곳에 조각된 용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베트남에서 용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지. 서양에서 용은 공룡의 몸통에 박쥐 날개가 달린 형상으로 일종의 악마와도 같은 존재지만 동양에선 영물이라고 하거든. 뱀의 몸뚱아리에 말의 갈기를 단 모습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행운과 재물을 가져오는 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져. 이 사원도 아마 용을 숭배하던 곳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윌리엄이 사원의 입구 쪽을 가리키며 마구 비명을 질렀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에 온통 비늘로 뒤덮인 기다란 몸통, 거기에 사자의 갈기 같은 것을 달고 있는 짐승이 아까 우릴 피해 도망쳤던 베트콩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온통 피칠갑이 되어 있는 짐승의 주변에는 내장이 쏟아져 나온 베트콩들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친 그것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들었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사원의 중앙에 있는 폭이 좁은 구조물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것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의 비늘은 전혀 뚫리지 않았고 그것은 우리가 숨어있는 구조물 틈으로 발톱을 마구 집어넣으며 울부짖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와 대치하며 한참을 씨름하던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날아가 버렸고 우린 그 뒤로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너희들 봤지? 분명히 용이었어. 겨우 정신을 차린 우리는 랜턴을 들고 사원 안을 둘러봤다. 사원에는 지하로 이어진 통로 같은 게 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 아주 넓은 동굴이 나왔다. 그곳엔 거대한 제단 같은 게 있었는데 사원의 천장벽에 그려진 그림에서 봤던 인간이 제물로 바쳐지던 제단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놈이 다시 돌아왔다. 놈은 지하 동굴의 입구에 입을 쑤셔놓고는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발악을 했다. 이곳에서 저 따위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을 순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놈에게 반격을 했다. 놈의 눈과 입 천장, 콧구멍을 향해 일격을 가하자 용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피를 쏟아냈다. 녀석은 이내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쳤고 우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날이 밝는 대로 정신을 차린 우리는
간신히 사원을 빠져나왔고 사원 인근에서 처참하게 죽어있는 베트콩 대대를 발견했다. 그들은 총이나 포격이 아닌 거대한 짐승의 발톱과 이빨 같은 것으로 온몸이 찢겨진 채 죽어있었다.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콘롱, 콘롱. 이 마지막 숨이 남아있던 베트콩이 제이콥의 발목을 붙잡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 손을 뿌리치고 겨우 기지로 복귀한 우리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부대원들의 상당수가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소수의 생존자들이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존자 중에는 로저스 상사도 있었다. 다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숲에는 옛날부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야수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신으로 떠받들던 그런 존재였는데 뱀처럼 긴 몸을 지닌 엄청나게 거대한 짐승이라 하더군. 그 사원이 그놈의 집과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그럼 소 대장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그래. 하지만 모두 믿지 않을 게 뻔해서 굳이 말하지 않았어. 실종된 대원들도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사원에 들어갔다가 당했을 거다. 소문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흉년이 들고 역병이 돈다고 하더군. 지금 이 꼴을 봐. 그놈이 모두를 죽였어.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는 정부의 완전 철수 발표에 따라 복무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다. 제대 후에 윌리엄은 동양학과로 편입하여 융에 대한 전설을 연구한다고 했다. 나 역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지만 제이콥과 로저스는 그렇지가 않았다. 제이콥은 제대 후 몇 년 동안 용에 대한 악몽과 환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1984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로저스 상사는 1995년에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 부인의 말에 따르자면 그는 살아생전에 커다란 뱀의 형성을 한 괴물 그림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스토킹한다며 괴로워했었다고 한다.